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오늘 뭐사지의 우승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이 될지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병기님의 오늘 추천주는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파워로직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호실적에 따라서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김종구님은 펄어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반기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고 있는 펄어비스, 이 IP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붙고 있는데 파워로직스와 펄어비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은 뭐 사실 그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이 펄어비스는 게임주 중에서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파워로직스는 지난번에 이제 6월까지 좀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세 자체가 이런 걸 이제 시세가 늙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제 파워로직스는 이게 첫 번째 시세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동이 이렇게 더 보이지만 이 펄어비스는 늙은 시세에 속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눈으로 볼 때는 바닥같이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추세나 이런 것들이 또 시세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과 이제 특히 게임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엔터나 게임 이런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제가 화장품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봐야 되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 아래쪽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진입한다고 해도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파워로직스는 지금 뭐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이라서 또 한 차례 여기 정도 언저리까지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아직은 이게 여기가 넘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얘는 싱싱한 거고요. 한 1년도 안 됐죠. 하지만 펄어비스는 오래된 종목이라서 시세가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해서 폴더블 폰을 포함해서 이제 많이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싱싱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새롭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파워로직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파워로직스였고요. 다음 한올바이오파마와 웅진코웨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오하임님이 꼽아주신 한올바이오파마는 연말에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웅진코웨이 뭐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넷마블의 인수가 유력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미 주식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올바이오파마와 웅진코웨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지금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뭐 몇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안구관 건조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뭐 무슨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뭐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르죠. 안구 건조증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 신약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헬스케어에 가까운 그런 쪽이라서 이 가시적인 어떤 그 성과와 실적 예상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도 이제 나쁘진 않은데 포인트는 단 이쪽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또 지난 그 주말에 코롱티슈진 상장 폐지가 이제 유예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이슈로 해서 바이오 제약주들을 순간적으로 재료를 결집시키면서 지난주에 좀 많은 반등을 했는데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2000년도에 있었던 아이디 버블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도 진행되면서 이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들을 항상 지켜보고 또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과거에 IT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이나 거래소 뭐 소위 인터넷 관련주라고 당시에 불렀었는데 그 종목들이 대략 120개 정도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업체들이 대략 15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살아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지금 한 200개 정도 된다고 볼 때 많이 봐줘야 제 판단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살아남는데 이렇게 봐서 종목별로 상당히 잘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여기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메이지온 뭐 이 정도의 아무래도 업력과
주가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이 모회사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종목들은 좀 살아남겠지만은 그야말로 순수 기술에만 의존을 했다가 기술 개발 안 되면 마치 저거하고 똑같아요. 동전 던지기 하고 같거든요. 네.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대박인데 이 뒷면이 나오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그 기술 개발이나 이것은 성공할 확률이 동전을 대략 몇 번 정도 던지냐면 한 50번 정도 던지면 거기서 이제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과 같아서 상당히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기술을 하면 혹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세상이 그렇게 안 만만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이 바이오나 이런 그 제약 산업의 베이스가 약하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뭐 응용 기술이나 제조 기술 쪽은 굳이 소위 이런 그 깊이 있는 어떤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나 제약은 그 베이스가 한쪽에는 생물학이고 한쪽에는 화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아주 선별적인 매매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나마 이제 한올바이오파는 그 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에 또 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제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두 종목 중에 승자는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로 하겠는데요. 제가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승자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이오나 제약 섹터에서 향후 5년, 10년 동안 뭐 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웅진코에는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더 가기 어려운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 봉합이 되거든요. 휴전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니 이제 결국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표를 받으려니 중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판벨트 지역에 그런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농산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뭐 휴전으로 가면서 농산물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사면 초과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 정책, 즉 뭐 중국 무역 정책도 그렇고 북한 관련한 비핵화 정책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뭐 2, 3개월 전까지 보여줬던 강경일변도의 그런 소위 그 태도를 보여서는 결국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의 결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장세 분위기는 계속 좋다 이렇게 보고 오늘 참고로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커다란 피해 주는 우리나라의 소위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였어요. 근데 그게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안도랠리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특히 이제 IT주 쪽에서는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두 종목의 승자는 어쨌든 뭐 한올 바이오파마고요. 웅진코에 있는 날뛰 낡은 종목이고 이게 M&A가 된다는 게요. 뭐 인수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집간 두 번째 이제 시집간 소위 시집이 아주 잘 산다는 건데요. 시집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 구조가 변해서 수익성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뉴스에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고 그 종목보다는 한올바이오파마 그래도 두 종목 중에서는 더 낫다.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한올바이오파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한올바이오파마 개별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이 오늘 카카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톡보드 광고 매출액이 연말까지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경동 나비엔인데요. 지금 뭐 계절적인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경동 나비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은 뭐 사실 승부가 좀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경동나비에는 제가 이 종목도 뭐 워낙 제가 이 매일경제TV랑 함께한 세월이 많다 보니까 2012년에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5,000원 자리예요. 지금 이제 10배 올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고평가는 아닌데 미세먼지나 이런 이슈로 올라올 수 있는 그 힘이 이 종목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회사가 굉장히 그 실적도 좋고 좋은 회사이긴 해도 이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5천 원에서 지금 6만 5천 원까지 급등을 해서 12배 올랐었고요. 그냥 박스권에 등락을 계속 할 거예요.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런 회사들이 기관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런 그 투자자들 들고서 잘 안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당히 올라오면 자꾸 판다는 거예요. 박스권 상단에 올라오면 자꾸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인정하지만 올라오면 계속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제가 이제 몇 안 되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소위 아까 톡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장명도 아주 잘 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보드라는 것은 이제 소위 게시판이거든요. 보드라는 게 이제 그 컨셉이 지금 쓰는 그런 보드라는 컨셉이 아니라 보드란 말을 많이 썼던 거는 이제 한 15년 전 이때 좀 많이 썼던 2000년 근처에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보드라는 게 이제 게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매출이 올라온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이고 카카오는 앞으로 어떤 진화 사회가 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소위 마케팅 시스템 또 빅데이터와 소위 메신저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이제 수혜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트렌드 자체는 이 인공지능화 사회와 관련돼서 빅데이터 관련된 수혜주로서 손색이 없는 중심 종목이 지금 여기서 횡보하지만은 이 종목은 적어도 채널 상단이 지나는 레벨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멀리 보시고 종목 이 하드웨어 쪽에는 삼성전자라는 주도주가 있다면 IT 쪽에 진흥화 사회에 여기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바로 카카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좀 곰돌이처럼 천천히 가지만 소걸음으로 가도 천리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를 종목의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카카오 뚜벅뚜벅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이 오늘 SK 하이닉스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재고도 정상화되고 또 반도체 업황이 무엇보다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한국전자금융을 추천해 주셨는데 무인화 기기가 시장이 성장할수록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한국전자금융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뭐 두 종목이 모두 다 이 트렌드에는 맞긴 맞는데 하나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죠.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 자동화해서 뭐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식당들이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 기계가 주문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점점 이제 기계가 주문을 받는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그런 시세가 상당 부분 여기 반영이 됐고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종목이 갔던 시절은 여기에요. 여기 2014년, 15년에 많이 갔던 거고 이제 늙어가는 시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싱싱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가장 핫한 쪽 섹터입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으로 가면서 최대 수혜 섹터는 반도체를 포함한 IT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SK 하이닉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K 하이닉스로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가 당분간은 우리 시장을 이끈다, 주도주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제가 2달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소위 카세트 테이프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도주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한 2년, 1년 반 이상은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식상해하지 마시고 매일 제가 그런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우리 산업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좀 그 바이오라든지 조금은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섹터에 지금 사실은 좀 자금 투입들이 많이 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IT 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 기업의 힘만으로도 지금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좀 하면서 진흥화 사회, 로봇화 사회가 되면 또 4차 산업 사회가 되면 결국 많은
소위 그 반도체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기가 내년 2월, 3월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이 되게 되면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는 과거에도 늘 소위 소재와 산업재 섹터였는데요. 양적 성장을 할 때는 화학과 철강이었지만 지금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산업 고도화 이게 되려면 결국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자동화를 넘어서서 지능화 사회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산업구조 조정 속에서 반도체가 중심 키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또 앞으로도 이 숱한 그런 산업 경쟁 또 기업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많은 적어도 세계를 호령하면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성장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 최근 몇 년 동안 내수주, 테마주, 부실주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그만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투자 뷰는 정석 투자로 가야 됩니다. 바이앤홀딩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고요.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질 섹터가 바로 IT 부품 소재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를 소위 SK 하이닉스로 하는데 언제까지 주도주가 되냐면 이 장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우리 조정이 끝나서요. 경기가 상승 턴을 하게 되면 주가 상승은 한 2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후년 이맘때까지는 중기적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내년 이맘때, 내년 단풍 시절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분 단풍놀이 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파워로직스가 준결승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개별 종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SK 하이닉스까지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워로직스와 한올바이오파마 대결해 볼까요? 네. 이 두 종목은 사실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계속해서 뷰를 섹터 자체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 개별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100년 대계 중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의 미래는 바로 이 반도체에 있어요. IT 섹터에. 그걸 부인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그 시야가 좁을 뿐만 아니라 애써 소위 현상적인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지피지기변 백전불태다. 이 세상의 변화를 알고 또 우리의 경쟁자의 수준을 알고 또 우리의 역량을 안다면 바로 일시적으로 왜곡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런 산업에 대한 소위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정책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앞으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결국 IT 섹터에 있다고 봐서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의 승자였고요. 다음 카카오와 SK 하이닉스 중에서는 어떤 게 이길까요? 네, 사실은 글쎄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고요. 카카오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우선은 하이닉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한국이 그럼 왜 유독 이 반도체에 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서는 아니고요. 기술력도 물론 좋지만은 우리가 사실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소위 핵심 역량, 또 한국인 코리안이 자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은 산업 쪽에서는 뭘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바로 키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제조 기술
여기는 세계 최강인 거 틀림없이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 일본이 요즘에는 도자기 잘 만들지만 우리나라를 이제 임진왜란때 침범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욕심을 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술자인 그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뭔가 제조하는 기술에는 아주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청동기 시절만 해도 이 아시아를 호령하던 중국을 호령하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히 청동기 시절 아직도 이제 그걸 기려서 저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놋그릇 놋쇠로 돼 있는 청동기를 쓰지 않습니까? 젓가락도 소위 청동기로 돼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철제와 관련된 어떤 그 제조식 기술도 그렇고 또 소위 그 철젓가락으로 콩 집을 수 있는 전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콩 집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걸 벗어나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이 소위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 계속 또 제조에만 또 집중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산업들은 앞으로 정밀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이닉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는데 제가 왜 핵심 역량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게 제조 부분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분야예요. 컨텐츠이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우리 그게 어디에 핵심 역량이 있냐면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많아봐야 7천만이거든요.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냥 말 엄청 많죠. 그리고 더불어서 글로벌 공용어가 지금 사실상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 비즈니스 쪽에서의 최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소위 그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 카카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강하겠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장의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두 종목의 승자를 SK하이닉스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코 카카오도 중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여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홀대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카카오가 아쉽게 졌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오늘 정해졌는데요. 파워로직스와 SK하이닉스의 대결이 됐잖아요. 네. 같은 바구니 안에 예, 담긴 들어있죠. 대형 종목과 이제 조금 그렇죠. 작은 종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과 이제 파워로직스는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 지금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는 종목이 전일 대비해서 8.3%가 빠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이유는 삼성이 소위 소위 스마트폰에 들어간 PCB 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보드 비즈니스를 삼성전기가 거기서 탈출하고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하고 소위 대덕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급락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은 제조업 산업 업종 쪽에 있고 IT 산업 쪽에 있어도 중국이 추격하고 부가가치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성이 안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 이제 이쪽 산업에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이제 파워로직스다 보니 결국 파워로직스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 못 미친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 그리고 오늘의 우승 종목은 파워로직스 이긴 SK 하이닉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겼습니다. 의외로 더 큰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는 8만 원 그리고 목표가 92,000원, 손절가는 7만 5천원으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8만 원, 목표가 92,000원, 손절가는 7만 5천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이제 10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이 시간 동안
동안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달간의 이 경기 회복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번 시장의 중심 종목은 진흥화 사회와 관련된 IT 섹터가 중심 종목, 중심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달 동안 일관된 그런 시황을 해왔는데 실제로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대거 신고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 잠시 후 10시 10분 오시면 많이 보실 수 있고 이 시간이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카카오 TV로 진행되니까 그리로 오시기 바라고요. 4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